이 오메가가 뭐냐면 스테이트 수입니다. 넘버 오브 스테이트 넘버입니다. 스테이트 넘버. 개수입니다. 개수. 항상 물리학을 공부하실 때든 공부를 할 때 그게 뭐냐 물어야 돼요. 그게 뭐 덩어리냐, 속도냐, 온도냐,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하나, 둘, 셋 하는 개수인데 뭐의 개수냐 하면 여러분 앉는 자리의 개수입니다. 상태의 개수. 자, 상태의 개수 한번 볼게요. 이런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면. 자, 상태라는 게 물리적 공간에 10층 빌딩이 있다면 1층, 2층, 3층, 4층 나누면 상태가 몇 개? 10개. 계단이 10개. 됐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집에서 가정의 내부적 상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집합입니다. 가정의 내부적 사회적 상태, 소셜, 패밀리, 스테이터, 펑션, 뭐지? 아버지, 와이프, 아들, 딸, 손자, 이 상태예요. 됐나요? 네. 그러면 한 송이 국화꽃이 폈다. 국화꽃이 핀 상태를 이야기해 보세요. 우주에는 모든 걸 상태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화꽃이 핀 상태를 이야기해 줄까요? 좋아. 국화꽃이 그냥 폈나? 뭐 어떤 시인은 천둥이 쳐가 폈다 그러는데 그건 시인 이야기고 과학자 이야기는 뭐냐면 꽃이 폈다는 거예요. 그러면 펴는 것도 이렇게 펼 수 있고 이렇게 펼 수 있고 이렇게 펼 수 있고 무수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나오고 상태가 꽃이 펴기 전에 뭐죠? 봉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봉우리가 바짝 6월에 반짝이는 햇살을 보고 바짝 폈다면 저 혼자 폈나요? 물을 빨아들였잖아요. 그럼 물 분자 개수 계산해 보세요. 물 분자가 여기까지 장미꽃 줄기 타고 올라갈 때 1m 올라갔다 합시다. 그거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거 아는 사람 드물어요. 물 분자가 어떤 식으로 뿌리에서 장미꽃 이파리 세포까지 갔느냐 한 번도 질문 안 해봤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집합적 사고입니다.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료가 없어요. 내가 막 디비고 해갖고 나는 먼저 질문을 갖고 있어요. 이게 뿌리에서 물이 이파리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게 바로 수소부 결합입니다. 그거 나와 있는 자료 그렇게 많은 자료 갖고 있지만 딱 하나 나와 있어요. 그 그림에 너무나 그리 딱딱딱 해갖고 요 물방울 점 쫙 해갖고 그 사이가 수소 결합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식물학에 관한 그 많은 자료 중에 그 사진 딱 하나 나와 있어요. 네.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이렇게 합니다. 그 모든 상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장미가 꽃이 피는데 물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햇빛이 들어와야죠.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햇빛이 들어오는데 햇빛의 상태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는 물리 문제입니다. 자, 꽃잎이 이렇게 있는데 햇빛 알갱이가 엽록소에 들어왔다. 상태의 변화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문제 나와요, 그게. 그게 상태 개수가 얼마인 줄 알아요? 1 일렉트론 볼트. 태양빛은 보통 수 일렉트론 볼트잖아요. 이래서 가시광선이 5500 550 나노메타, 5500 옹스트롬, 뭐, 이렇게 하면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돼요. 대략 5000노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파장이 들어오면 그 물의 엽록소에 있는 그 분자의 에너지 스테이트를 계산하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그게 그 빛 에너지가 하나 들어왔을 때 에너지 스테이트가 몇 개 더 생기는가? 그 시험 문제 나옵니다. 천문학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거 다 계산해줘야 돼요. 그러면 햇빛만 있어도 되느냐? 엽록소 분자의 여러 가지 상태를 계산하시오. 수소 결합에서 물 올라오는 물 상태로 계산해서 또 그만 되나? 강합성 이산화탄소 들어야죠. 이산화탄소의 기공이 열리는 상태 다 계산해야 돼요.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바로 그걸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1, 2, 3, 4로 쓰기 하는 100억 9,076만 4,322개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태양 에너지의 포톤 알갱이가 단위 초당, 단위 면적당 몇 개 옵니다. 그 입자 알갱이가 42억 3,253만 개입니다. 늙어 죽어요, 그 계산하다가.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라플라스인가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로그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로그. 네이피어. 1600년도 로그가 나왔습니다. 로그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로그 계산법을 갖고 기적의 계산법을 했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로그 했던 그 사람 덴마크가 네덜란드 이쪽 사람입니다. 네이피어가 노구를 처음 사가 노구 테이블을 만들었는 걸 보고 영국에 있는 수학자가 기겁을 했어요. 너무 놀랍다고. 그 두 사람이 네이피어는 먼저 죽고 그걸 네이피어가 상용 노구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는 바뀝니다. 그리고 한 100년쯤 지났는가 라플라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노구의 발명으로 천문학자의 수명이 2배로 늘어났다. 이해됐나요? 그 구절 한번 해보세요. 11억 8,953
3만 곱하기 12억 3,753만 뭐 이런 걸 곱해야 돼요. 천문학자들이. 머리 다 빠져. 늙어 죽어. 그래갖고 노가 나오면서 천문학자들이 계산의 감옥에서 해방이 됐다 그 얘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노가 왜 나왔느냐,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를 그걸 100만 원 같으면 6이라는 숫자로 매칭을 한 거예요. 1000만은 7이라는 숫자, 10의 7성 상용노수 아시죠? 그래갖고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100만 1000만 단위를 갖고 숫자로 바꿔갖고 보통 1억 되는 큰 숫자를 더하거나 곱하는 계산을 무지하게 7 더하기 5 정도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학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왜 엔트로피의 노후를 쓰느냐, 이제 이해하셨죠? 상태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스테이트 넘버라는 거예요. 상태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수함수로 여기서는 감소해요. 그럼 상태수가 바로 온도하고 볼트만 상수 이런 데 관계된다는 거예요. 엄밀한 숫자입니다. 볼트만 상수는 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그 뭡니까? 줄 퍼 뭐죠? 일렉트론 퍼 줄인가 뭐 있잖아요. 꼭 다 집어넣어야 돼요. 온도 절대값을 집어넣고 다 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순수한 상태수의 이야기입니다. 상태수는 일어날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이 상태의 수하고 드디어 이게 뭘로 바뀌느냐 하면, 여기까지는 상당히 수학에 가까운데 여기서 드디어 물리학으로 바뀝니다. 요 상태의 수를 그대로 뭘로 해석해버렸나 하면 이게 퀀텀 점프입니다. 볼츠만이 이게 바로 확률이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연력학에서 가장 위대한 점프는 상태의 수가 곧장 확률이라는 이걸로서 우주의 전부다를 설명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입니다. probability, 이거는 정확하게 뭐냐면 상태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자서 회원들 확률 이야기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럼 이렇게 딱 적어야 돼요. 확률이 뭐냐? 가장 엄밀한 대표 상태의 개수랍니다. 그래서 자, 확률이 상태의 개수가 바로 확률입니다. 그러면 일어날 확률이 많은 일은 뭐냐면 그 상태가 가장 많은 겁니다. 상태의 수하고 확률은 비례해요. 그래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큰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확률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니까 확률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이제 확률이 바로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기법을 들어갑니다. 이 E는 뭐냐 하면 델타 E라는 거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건데 요게 E1, E2, E3 뭐 똠똠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에너지 스테이트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수소 에너지 스테이트 기억나죠?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그라운드 에너지 스테이트 N1, N2, N2 쭉쭉 하잖아요. 그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델타 E를 어떻게 쓸 수 있나 하면 요거를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NE. 자,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어렵습니다. 요 N은 뭐냐면, 예를 들면 오메가 I라면 I에 있을 상태 이렇게 말하는데, 요 I를 붙이면 요 에너지 스테이트 I에, 자, 에너지 준위가, 수소 에너지 준위가 E1이 13.6 일렉트론 볼트, E2가 9. 어떻게 계산하죠? 계산하는 방법 아는 사람? 13 나누기 얼마 하면 돼요? 13.6 나누기 4 하면 되잖아요. 이게 1이잖아요. 1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2의 제곱이잖아요. 하면 나오잖아요. 요거 하면 세 번째 준위는 13.6에다가 9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다 알죠? 요렇게, 요게 하나에, 이게 E1, E2, E3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따로 가장 중요하면, 이러한 에너지 스테이트는 어떤 물리의 함수가 주어지면 디스크리트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알죠? E1, E2 결정이 돼요.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따지는 확률은 뭐냐면, E의 I라는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갈 확률입니다. 지금 전자를 이야기했잖아요. 전자는 보존이에요, 페르미온이. 페르미온은 한 스테이트에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하나밖에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든지 1 혹은 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포톤에 대해 다룰 거거든요. 그럼 포톤은 보존, 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르잖아요. 따로 포톤은 보존이잖아, 보존. 들어보셨죠? 좋아요. 굿. 보존이기 때문에 보존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한 스테이트 몇 개 들어가요, 보존은? 자, 정확히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무한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번 전기 이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모르면 전기 못해요. 그래서
이로써 우주에 있는 입자가 두 개로 딱 갈라집니다. 바로 요 분기점에서 갈라집니다. 그 들어가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하나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포톤은 한 에너지 중에 100개 들어가든지 10,000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레이저가, 제가 했던 레이저 다이오드가 됩니다. 레이저라는 게 한 공간 포인트에 돋보기로 빛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빛을 왜 모을 수가 있나요? 돋보기 한 포인트로, 공간적 한 포인트에 모을 수 있다는 거는 뭐 조금 다르긴 이야기하는데 한 에너지 스테이트의 입자가 포톤이나 입자를 무한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중종무진연기라 그래요. 네. 상적 상립이라 그러고 포톤에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걸 가르는 분기점이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두 개 다를 포함하는 것부터 이야기할게요.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관심 있는 거는 에너지 준위가 주어졌을 때 평균에서 몇 개의 입자가 들어가는 이 문제입니다. 요 값을 알고 싶은 겁니다. N.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책상을 다단식으로 데이트합시다. 그러면 이런 거죠. 간단하잖아. 우리가 강의에 가보면 강사가 이렇게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라 그러잖아. 다 가고 저 뒷자리 가다 신보다 잘라 그러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요 앞자리는 적게 앉는다는 거예요. 요게 N1 상태입니다. 에너지 E1, 뒤에 E2, E3 같으면 각 에너지 준위에 평균적으로 앉는 확률이 에너지 레벨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값이 얼마 되는가? 요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알면, 평균값을 알면 에너지 준위 값을 구하면 토탈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N. 그럼 N은 뭐냐? N은 전자의 개수든 광자의 개수입니다. 주어진 에너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요대로 적을게요. 그래서 뭐냐 하면 N 델타 E인데 델타 E 대신 NE라고 그냥 적읍시다. 그 다음에 뉴도 뉴의 NU가 됩니다. 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확 직관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반복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 N은 반도체 같으면 전자의 개수, 그 다음에 지금 이 파동, 빛을 가는 거는 주어진 에너지 레벨에서 평균적으로 전자가, 여태까지는 평균이 아닙니다. 전자가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평균을 구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이걸, 이 확률이 에너지 레벨이 주어졌을 때 들어가는 입자의 개수를 요렇게 N을 묶고 KT에 1에 N에 입실론하고 뉴를 빼내야 돼요. 이제 포톤으로 가기 때문에 미리 좀 생략을 하고 하겠습니다. 요 U가 뭐냐면 케미컬 포텐셜입니다. 일단 안다고 하고, 이게 빛인 경우에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 C에 E에 마이너스 KT에 KT분의 1에 에너지 E에 N이 되고, 요 값을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요걸 그냥 X로 두는 거예요. 미수 X로 두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확률 P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간단히 이제 수식 전개하기 위해서 E에 마이너스 NX가 돼요.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P가 따라오세요. P가 상수 E에 마이너스 NX로 주어지면 됐죠? NX 됐죠? 이게 확률이면 P에, 요거에다가 요 N을 요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요 N을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N의 평균값을 구하러 가는 건데, 요렇게 N이 붙었다는 거예요. 됐죠? 요까지. 요거에 N을 붙여주면 돼요. 요 N입니다. 요 N하고 저 N은 물려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가 N이 중에 하나 들어가, 두 개 들어갈, 세 개 들어갈 쭉 나열을 했을 때 이 확률이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집어넣어 줘 보세요. N에, 그 C 값을 알겠다는 거예요. E에 마이너스 NX가 1이니까 C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그마에 N에 E에 마이너스 NX분의 1이 되잖아요. 자, 문제 없죠? 하나도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동의 반복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 값은 P는 이제 다 쓸 수 있어요. Pn의 확률은 정확하게 시그마 N에 E에 마이너스 NX에 E에 마이너스 NX가 됩니다. 어려워요, 이제부터. 아주 아름다운 수식이 나왔어요. 이제 확률이 나왔어요. 확률.
자, 확률 P는 스테이트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하면 상수값을 C값을 구했다는 거예요. 확률의 데피니션에 의해 갖고 했더니 분모가 n에 2에 마이너스 nx에 2에 마이너스 nx가 됐다는 거예요. 자, 됐죠? 이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값을 구합니다. n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려는 것은 평균값이요. 에너지 준위가 주어졌을 때 각 에너지 준위의 평균 몇 개.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A라는 강사가 와서 강의하면 앞줄에 요 앞줄 에너지 스테이트 N1에 몇 명이 앉느냐. 그거는 요 강사마다 다르겠지. 뭐 가장 좋은 강사가 오면 다정한 강사 오면 앞에 앉으라 할 거 아니야. 저같이 개판한 사람이 있으면 뒤로 많이 앉겠지. 그럼 적게 앉겠지. 그걸 계속 바꿔주면 강사를 바꾸면 계속 앉는 개수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평균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대략적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들어가는 입자의 개수의 평균 여기까지 오면 이제 거의 두 번째 단계가 끝납니다. 평균 빨리 할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금부터는 광자입니다. 삐달갱이 이제 뉴를 제로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광자 에너지 준위가 주어졌을 때 삐달갱이 들어가는 평균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학이 위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바로 Pn 확률값에다가 그 변수를 곱해주면 돼요. 자, 이거 근데 한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눈의 평균값은 얼마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거 저 고등학생들 금방 키워. 뭐, 자, 눈이 1, 2, 3, 4, 5, 6 있잖아요. 주사위에. 그러면 랜덤하게 던졌을 때 여러 번 수백 번 했을 때 평균값이 얼마 될 거예요? 그거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잖아. 6도 6분의 1. 모두가 동동하잖아. 6분의 1이죠. 그럼 그게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사위 나온 평균값을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저 6분의 1이잖아요. 확률 6분의 1 곱하기.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1이 나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 1이 나올 확률 1로 적으면 되고 1 곱하기 1이잖아요.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보세요. 어떻게 되느냐면 다는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그리고 나온 눈의 숫자가 얼마예요? 1이죠. 요게 눈의 숫자예요. 그 눈 점 찍은 걸 입자 하나라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겁니다. 자, 2가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6분의 1이죠. 그러면 2 대신 입자가 2개라 생각하면 돼요. 됐죠? 이 과정을 수식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하 동문 똔똔똔 하면 6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잖아요. 곱하기 6 해줘보세요. 그럼 이 공식입니다. 그러면 나온 눈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숫자가. 대답을 해봤잖아요. 1번, 예. 뭐 2.3인가 뭐 나오죠? 정수가 아닙니다. 분수로 그래 나오잖아요. 그 계산이에요. 그걸 수식으로 적은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 과정을 해보면 자, 그러면 자, 그대로 집어넣어요. P에는 뭡니까? 소리. 이거 틀리게 썼어요. 뭐가 빠졌어요? 이 공식에서. 네, 집합론적 사고. 집합론적 사고란 말은 위에서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더하기로 계속돼 있잖아. 여기 더하기가 없잖아. 이거는 1 집어넣으면 1, 한 턴밖에 안 썼잖아. 그럼 뭐가 빠졌어요? 시그마 빠졌죠. 이 시그마 빼버리면 왕창 또 다 틀립니다. 시그마 빠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자, 목이 그러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N 뭐 1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N에 P, N에 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그대로 적어주면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바로 바깥에 N이 있고 N 속에 뭐가 들어있나 하면 PN이죠. PN이 바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어려워. 다시 PN에 2에 마이너스 NX에 2에 마이너스 NX가 들어갔다. 요게 확률값입니다. 요게 PN이 되고 요 PN 들어갔죠. 곱하기 뭐죠? 곱하기 N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N도 계속 바뀌잖아. 이하고 물려졌으니까 이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깔끔하죠?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2개 있다는 거예요.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어요. 자, 이제 요거는 이렇게 갈로를 치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전체가 시그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이어서 하나 또 점프합니다. 자, 이걸 분모를 미분해 보세요. 미분하면 상수가 n이 상수잖아요. n이 앞으로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붙여주고 요거 미분하면 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함수가, 자, 로그 x를 미분해 보세요. x분의 1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형태로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 함수는, 자, 해놓고 보면 알아요. 이 함수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함수는 편미분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파샬 x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파샬 x에 대해서 뭘 미분해줘 하니까 노고 함수를 미분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LOG 자연노 2에 시그마 n에 2에 마이너스 nx를 미분해줘 보세요. 이게 보여야 돼요. 요게 보여야 돼요. 자, 이거는, 자, 이렇게 되면 이 전체를 x라 해보세요. 로그 이 전체, 요 전체를 x라 하면, 이건 미분, x에서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오잖아요. 요 분모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 x 대신 이걸 집어넣어주면 돼요. 요 형태가 돼요. 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해보세요. 미분하면, 시그마 n에 2에 마이너스 nx가 되고, 다시 요걸 미분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아시지? 요걸 다시 미분해줘, 분자에. 해주면, 마이너스 n이 나오고 2에 마이너스 nx가 돼요. 요거 미분해보세요. 아시겠어요? 하면 요렇게 나와요. 그럼 요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앞에 붙여준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같아요. 종이방.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훈련해보셔야 돼요. 찾아갖고. 자, 그러면 이 계산을 하려면 요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게 하이라이트인데 요 계산을 해줘야 돼요. 요 계산을. 그럼 요 계산이, 더 빨리 할게요. 요 계산을 해줘야 돼요. 뭐가? 안에 있는 n이 2에 마이너스 nx. 자, 그러면 n0부터 쭉 이어야 되잖아요. 이 엮는 방식이, 이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여주면, 한 가지는 이게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어서 갈라집니다. 잘 들어오셔야 돼요. 이어서 다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의 1, 뭐 2의 2 또는 올라가는데, 하나는 입자가, 이 들어간 전자, 자, 광자 같으면, 포톤 같으면, 여가 하나 들어갈 수 있고, 여가 3개 들어갈 수 있고, 여가 하나 들어갈 수 있고, 여가 뭐 4개, 10개, 100개 들어갈 수 있고, 여가 안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보존. 자, 내가 빨간 거 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되는 거를 보존 입자라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요거 하나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하나 들어가든지 요렇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그냥 안 들어가도 돼. 두 가지 상태밖에 없어. 그런 입자가 우주의 물질을 만드는 입자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페르미온이라 그래요. 자, 요거에 들어간 요게 n이라는 거예요. 요게 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이 요게 3개, n3, n2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걸 계산할게요. 자, 보존인 경우 여러분 써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대로 공식 써보면 n이 0에서부터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제한 없죠. 무한대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해? 바로 2에 마이너스 nx를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자, n에 0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1이죠.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2에 마이너스 x가 되죠. 2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2에 마이너스 2x가 되죠. 똔똔똔똔 기타 등등. 이게 무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존이에요.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중학교 때 나오는 등비수열이죠. 초항이 1이고 공비가 얼마예요? 2에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되죠? 1, 자, 이거 적어줄게요. 1 마이너스 R에 A0. 이걸 초항이라 그래요. 이걸 공비라 그래요. 이걸 고등학교 때 공비라 그래요. 이 R이 얼마냐 하면 여기서는 2에 마이너스 X 공비. 이 공비란 말이 뭐냐면 요 곱해진 게 무조건 2에 마이너스 X를 곱해줬잖아요. 공비. 초항은 뭐예요? 초항은 1이잖아. 됐죠? 그럼 이 공식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공식 답이 얼마냐 하면
1에 마이너스에 2에 마이너스 x에 1이라는 거예요. 됐죠? 하나 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한번 풀어볼게요. 전자하고 양성자, 중성자에 해당되는 페르미온은 어떻게 되죠? 있거나 없거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로하고 또 뭐가 있어요? 1, 굿. 제로하고 1밖에 없어요. 2에 마이너스 nx에, 자, n을 0을 집어넣어 보세요. 1.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 보세요. 2에 마이너스 x. 끝. 와. 페르미온 이걸 따라가고 보존은 이거 따라가요. 아, 통쾌하죠, 통쾌하죠. 이걸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해봅시다. 어디까지 풀었어요? 지금 우리가 풀었는 거는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요 과정을. 시그마 n에 2에 마이너스 nx를 계산하는 요게 코어입니다. 아시겠어요? 요걸 계산해요. 요걸 따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평균값은 어때요? 요거 계산됐으니까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들어가는 입자의 평균값이요. 평균값은 마이너스 파샬 x에 뭐죠? 노고 ln을 적어도 돼요. ln 시그마 n에 2에 마이너스 nx였고, 자, 요걸 계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산해 볼게요. 보존인 경우, 자, 이제 페르미온 보존이라는 건 뿌리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존인 경우에는 뭘 따라가느냐? 마이너스 파샬 x에 자연 노고 n에 요 값을 계산했잖아. 요거 집어넣으면 돼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분의 1로 돼 있죠. 이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오세요. 그러면 노그에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분모 분자 바뀌는 거 알죠?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노그 파샬에 어떤 대괄호 치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돼요. 이건 해볼 만한데. 됐죠? 자, 노그 미분입니다. 노그 미분은 요거, 자, 로그 x의 미분은 어떻게 돼요? x분의 1이잖아요. 됐죠? 이거 x분의 1을 해주면 돼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잘 들어오세요. 요거 분해하는데 요걸 또 안에 미분을 해줘야 돼요. 해주면 요 마이너스 기본을 따라오고, 요 2의 마이너스 x를 미분해주면 마이너스가 또 나와요. 마이너스 앞에 나오고 2의 마이너스 x. 해보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해보세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2의 플러스 x를 곱해줘 보세요. 그러면 2의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는 아름답게 1이 되잖아요. 자, 요거 다 해준 거는 곱하기 2의 x를 곱해주라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 2x를 곱해줘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예요. 해보세요. 자, 요게 최종 결론이요. 요게 이제 보존이고, 페르미온 경우, 요거는 꼭 해보세요. 페르미온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페르미온은 평균값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n바는, 자, 마이너스 파샬 x에서 동일하게, 이건 그냥 이거잖아. ln에 1, 요거 페르미온,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가 돼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을 계산해주면 동일하게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에 요 앞에 마이너스 그대로 붙고 요거 앞에 마이너스 한 번 나오고 2의 마이너스 x가 돼요. 동일한 형태가 되죠.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2의 플러스 x로 곱해주면 2의 x에 플러스 1의 1이 돼요. 드디어 부 하나만 달라요. 부 하나만. 자, 지금부터는 두 개 다 했으니까 보존만 따라가겠습니다. 보존을 따라가면 보존의 n바를 구했어요. n바가 얼마가 됐어요? 1분의 2의 x의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됐어요. 이제 이걸 하면 우주론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자연과학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간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포톤이 에너지 준위가 줄어들 때, 자, 에너지 준위 어디에 들어요? x에 들어있습니다. 에너지 준위는 주어진 에너지 준위에 의해 갖고 들어가는 광자의 평균 개수를 구했어요. 이 아름다운 수치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먼저 이 평균했는 광자의 평균 값을 구했어요. 평균 개수를 구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적어놓으세요. n 이 방식이 드디어 가장 힘드는 n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토탈 광자의 개수의
디퍼런시에이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 에너지 값을 구해주면 토탈 에너지의 또 미분값이 나오고 토탈 에너지 미분값이 나오면 토탈 내부 에너지 값이 나와요. 다시 내부 에너지 돌아가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노벨상 2번 받았던 프랑크 곡선이 나와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